네, 2021년 1월 16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구성했던 좌파들이 모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네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진보의 탈을 쓴 좌파들이 얘기하는 뭉개라, 우개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저질러 놨으면 그래도 오리발을 내밀려면 손발이라도 맞아야 돼. 손발도 안 맞는다.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앞세워 때려잡기 한 좌파의 발뺌, 책임전가, 도주가 시작됐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키즈로 불렸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김학의 씨 출국금지 시킬 때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의 답을 구합니다. 갑자기 문무일한테 책임을 왜 물어? 당시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모두 제대로 보고된 후 대검의 적법한 지휘를 받아서 긴급 출국금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총장만 쏙 빼고 말단의 이규원 검사, 이분이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행한 사람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허위 사건 번호를 쓴 사람으로 되어 있죠.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검사, 동부지검에 전화해서 사건 번호 넣게 해달라고 나중에 사후 처리를 하려고 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그때는 반부패 부장이죠. 이성윤 검사만 꼭 집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과거 김학의 수사 책임자들을 공격해서 쫓아내겠다는 보복성 수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김학의 수사 책임자를 쫓아내기 위한 보복성 수사라고 생각된다. 문무일 총장은 검찰의 선배로서 또 당시의 책임자로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구질구질한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찍어내기로 보이는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시원하게 답 좀 해달라. 김남국 이런 얘기 했네요. 젊은 친구가. 이 김남국 의원하고 같이 국회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두 분이 난형난제죠. 사실은 하는 거 보면. 이 양반이 2019년도에, 그땐 국회의원 되기 전이죠. 김용민입니다. 변호사 자격만 갖고 있을 때 법무부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었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바로 김학의 사건 주무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김학의 씨를 불법으로 출국금지 시켰죠. 그리고 난 다음인 2019년 4월 8일 그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김학의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실상 불허했다. 대검은 김 차관 출국금지 해달라는 것을 안 해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의 말은 완전히 번지수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출국 제한은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의 아이디어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김용민 의원이 당시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입니다. 3월 20일 정시 무렵 법무부 이용구 실장으로부터 김학의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위원회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는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반대로 검찰은 김학의 씨 출국금지를 안 시키려고 그랬으니까 김천 장관을 놓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검이 그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법무부에서는 오히려 법무부가 바로 이제 과거사 조사위원회 갖고 있으니까 거기 또 이용구 씨도 있으니까 김학의 차관 출국 금지를 자기들이 하는 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대검에 출국 금지 요청을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대검이 그동안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불개의 원칙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학의 출국 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의 문건을 보내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인데 결국 뭔가 하면 당시 문무일 총장이 있던 대검은 김학의 차관 출국 금지를 하는데 반대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김용민 씨는 김남국 씨는 대검이 해놓고 왜 가만히 있느냐, 네 책임 아니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김용민 씨는 왜 대검은 김학의 씨를 막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대검은 뭐라고 반박했었는가 하면 대검이 출국 요청이 필요 없다고 대검은 출국 금지 요청이 필요 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한 바도 없고 조사단이 요청을 자진 철회했었다. 김용민 말도 오바다 이겁니다. 뭐 이제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김학의 씨 출국 금지를 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책임 전가를 하기에 이제 뭐 대검에 덮어 씌우려고 했더니 2년 전에 이미 김용민 씨가 대검은 아니다라고 해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도 못하게 됐고 지금 막 엉키고 설키고 있는 겁니다.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서로 오리발이 안 맞습니다. 닭발 나왔다가 뭐 거위발 나왔다가 난리입니다. 난리 부르습니다. 자, 이 모양 이 꼴이 되니까 1월 16일 법무부가 서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김학의 씨 출국 금지 요청서를 낼 때 절차가 틀리고 한 거는 부차적인 논란이다. 핵심이 아니다.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래요? 좋아. 그러니까 이게 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죠. 그리고 2013년도 아마 황교안 씨가 법무부 장관 시절 같은데 그때도 법무부가 직권으로 출국 금지한 전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용구 씨가 법무실장으로 있던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있던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한 거는 뭐 적법하다는 건데 왜 사건 번호가 엉터리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냐 이거야. 법무부. 법 다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공항에 있는 심사권 직원들이 177회 김학의 씨의 출입국 자료를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국회 질의와 언론 보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 처리다. 그래요? 제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12시 8분에 출국 금지 요청서 긴급이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이제 김학의 씨를 못 나가게 하는데 그 전에 이미 비행기를 뜨지 못하도록 해놨었고 밤 11시, 12시 되기 전에 언론에서는 김학의 씨 출국을 막을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미리 다 출국 금지를 시도하고 있었죠. 근데 요청서가 떨어진 게 자정을 넘긴 시간입니다. 이래놓고 이런 통상적인 소리라고 하려면 업무다 그러면 이거는 망발이죠. 추미애 장관 오랜만에 또 나타나셨네요. 자기 편 들었습니다. 가지하는 개편이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과거사의 활동과 재수사를 폄훼하고 있다. 검찰이 주어를 해갖고. 검찰이 뭘 폄하를 하고 있어. 공익 제보자가 나와서 공개한 것만.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위다.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검찰이 뭘 감싸요?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건 법무부네. 추미애 이용구네. 이 사람들은 주어를 엉뚱하게 달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법무부 이끌어도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이상해서 그런가?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고요. 많이 뻘릴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김학의 사건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장자연 사건을 말씀드리겠는데 2019년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특권청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라.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김학의 사건, 고 장자연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함으로 해서 커진 겁니다. 그때 문 대통령은 그 수사에 검경 지도부는 명운을 걸라라 그랬고요.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그대로 사실을 가리고 사실을 분명히 밝히라 이거야. 공소시효를
기소를 못하더라도 남아있다면 반드시 엄정하게 사업 처리를 해라. 그런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2달을 더 하게 됩니다. 원래 3월 말에 끝나는 건데 2달에서 5월 달까지 갑니다. 3월 19일 법무부에서는 김학의, 장자연 용산 참사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2달 연장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러한 연장이 5번째 연장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연장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조사위원들도 참 죽을 징이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장자연 사건입니다. 2009년 3월 7일 날 장자연 씨가 사망했죠. 근데 그해 4월 6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이달권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는 스포츠조선 방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다. 보고 받았냐라고 따집니다. 조선일보를 딱 겨냥한 거죠. 조선일보는 빨끈했습니다. 우리 사장이 장자연 자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17년에 들어서자 18년 4월 달에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원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이 넘어가니까 그걸 핑계로 재수사를 들어갑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지지고 볶고할 때 이때 나타나는데 윤지호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본명은 윤애영. 중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 갔다 그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또 뭐 한양대 관광대학원 뭐 국제 무슨 경영 MBA 땄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지금은 잘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연 씨와 같이 소속사의 배우로 활동했던 모양인데 그 윤지호 씨가 가라오케에서 장자연 씨와 동석했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증언자가 되는 거죠. 장자연 씨는 2019년 3월 7일 장자연 사건 10주년이 됐을 때 유일한 증언자로 언론에 등장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해 4월 달에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윤지호 씨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사주가 이제 처벌을 받는가 그랬는데 이 책을 뭐 윤지호 씨가 글을 잘 못 쓰니까 같이 써준 김수미 씨 작가가 윤지호가 장자연 사건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윤지호 씨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윤지호 씨를 도와줬던 박훈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그리고 김대호 기자도 일제히 윤지호는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문제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윤지호가 싹 도망갑니다. 캐나다로. 도망갔죠. 본인은 출국했다 그러겠지만. 이러니까 윤지호 믿고 장자연 사건이 진짜구나 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5월 20일 19년도 검찰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성폭행 의혹 확인 못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뭐 좀 부차적인 설명은 윤지호 씨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리스트와 관련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최근 수십 명의 이름이 있는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다른 두 사람은 이런 리스트를 보지 없다고 뭐 이렇게 뭐 왔다 말이 막 꼬이는 겁니다. 결론은 뭔가 윤지호 씨의 진술은 상당 부분 믿기 어렵다. 엉터리다 그거죠. 김학의 씨가 뭐 횡성 별장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사실 몇 차례 무혐의가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막 갖다 붙입니다. 어쨌든 전 정권과 보수 세력을 끌어내기 위한 검찰 조사위 사건이 이렇게 좀 맹탕이 돼버립니다. 네. 먼저 장자연 사건이 저렇게 가버리고 지금 김학의 사건이 지금 이제 거꾸로 이 정부 사람들이 엉터리를 했구나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부친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같이 군대에 있으면서 그 망신 주기 위한 김학의 사건은 출금을 허위로 한 게 드러나서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주를 잡으려고 했던 장자연 수사는 윤지호가 거짓말장이인 걸 확인하는 걸로서 지금 무산되고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엉터리란 거를 당시 수사했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여러 머리를 해서 이걸 키워갖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바보들의 행진이죠.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이렇게 피리 불고 하면 따라간다. 옛날에 워커 사령관이 8분 사령관이 그랬던가요? 레밍 같다고 또 한 지방의
의원이 얘기했다가 뭐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면 어떡합니까? 좀 보고 따라가야지. 레밍 소리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따르는 국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자유민주 체제는 이 지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론입니다.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론 중에서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핵심인데, 이거를 지금 때려잡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진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진보의 탈을 쓴 좌파들이죠. 그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공조직 가운데에서는 교사가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가르치는 세력인데, 거기에 전교조가 들어가서 그걸 많이 무너뜨렸고, 또 그걸 지키는 세력 중에 하나가 우리 공조직 공무원인데, 거기에 전공로가 들어가서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전공로가 잘 못 들어가는 조직이 군과 국정원, 사법부가 핵심입니다. 사법부에는 검찰과 경찰과 법원이 되겠죠. 여기도 지금 계속 이걸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대한민국의 체제는 공무원 조직, 언론, 교사 이런 사람들이 지키고, 그 위에서 민간 기업들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농사짓는 분은 농사짓는 분대로 이렇게 생업을 하면서 시장 경제를 하면서 번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려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면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 기업은 자기들도 거기다가 돈을 벌어요. 이 좌파들도. 그러니까 그건 손을 덜 대고 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세력부터 때립니다. 이거는 6.25 때도 이미 북한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성경고, 아성은 이 어금니 앞자입니다. 아성, 핵심이 제일, 어금니가 빠지면 밥 먹기 불편하잖아요. 송곳니 앞자, 아성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찰 뭐 그런 걸 이제 주로 때렸는데,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파하고 대깨문이 저는 어떤 세력인지, 저게 진짜 순수하게 대한민국 세력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댓글 다는 세력들이 뭐 휙 달기만 하면 되니까 북한에 있는 세력인지 중국에 있는 친북 세력인지 감을 잡지 못해. 계속 보수 언론 때리고 국정원 때리고 군 때리고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보수 언론도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더 보수로 가는 게 있고 친정부로 가주는 언론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거 안 가립니다. 어떻게 하든 보수 언론 하나 잡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타겟이 뭐 조선일보일 수도 있겠죠. 조중동이었겠죠. 그걸 기어코 꿈을 이룹니다. 유시민 전 보사부 장관이 신라전에 가서 강의한 거,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걸 추적했던 게 채널A의 이동재 기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동재 기자를 함정 취재를 해갖고, 거기에 뭐 방송사가 함정 취재에 협력해가지고 이동재 기자를 구속시키게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동아일보 자매사 기자 한 명 잠부로 해서 지들은 보수 언론 잡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조선일보 사주를 놓치니까 이렇게 덤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을 잡으려고, 윤석열 잡으려고 하다가 징계로 가다가 지들이 나락으로 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내가 언제 사표냈냐 하고 지금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다 박범계씨 국회 청문회 물론 통과되겠지만 안 되고 뭐 날아가면 또 그들이 이어갈 거예요. 웃기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또 이동재 기자를 이용해서 한동훈 검사장 잡아갖고 검찰 망신 주기 하려다가 한동훈 검사장 못 잡았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문제 있다는 걸 꾸미기 위해서 검찰하고 특정 언론이, 정권에 쉽게 고개를 숙이는 언론이 서로 공작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뭉개고 그냥 갑니다. 계속 윤지호 사건 뭉개, 김학의 사건 문제, 이동재 기자 사건 뭉개 이러고 갑니다. 또 이것도 있죠. 탈핵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 에너지가 원자력이잖아요. 석탄이나 석유야 뭐 흔한 거고, 원자력은 고급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계속해 나가면 에너지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성장률을 3.5%를 2.5% 줄입니다. 1%포인트밖에 안 줄인 거지만 사실은 거의 30%를 줄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성장률을 낮춰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게 그 3.5% 성장 계획을 갖고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다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도 바꾸지 않고 그 에너지 계획 세워놓은 다음에 그 중에 전기는 어떻게 만들까 하는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데, 전력 수급 계획을
바꿉니다. 바꾸는데 하필이면 원자력만 쫙 줄인 쪽으로 간 게 누굽니까? 그게 지금 임종석이가 방박 두고 그거 수사하는, 그거 조사하는 감사원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이 좌빨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월성 1호기를 돌아가고 있는 걸 세우기 위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대전제금이 수사하니까 윤석열 잡으려고 난리고, 그거 감사했던 최재형 감사장 잡으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리고 미투 사건을 이용해서 보수 세력 잡으려고 하다가 거꾸로 당한 게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최근 박원순 씨 그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그 여자분 관련된 재판에서 혹시 기회 되시면요, 그 사건 판결문 구해서 보시면요, 깜짝 놀랄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건 굉장히 순화돼서 나온 겁니다. 뭐를 맞고 싶었다, 냄새라고 표현된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직접 구해서 보시면요, 야, 이자들이 이 정도야?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근본은 지금 완전히 뒤흔들어 놨죠. 경찰하고 국수본 나누고 자치경찰 나누고, 이렇게 대한민국 안보체제 다 흔들어 놨죠. 국정원은 지금 완전히 다리 하나 부러뜨려 놨죠.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도 이게 무리한 거라는 이제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아주 개혁을 빌미로 아주 불법행위를 많이 저질러 놨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지금 와서 이제 하나씩 드러나니까 관행이라고 우깁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그렇게 뭐 출금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우기고 있습니다. 남이 했을 때는 핏대 올리죠, 저자들은. 자, 이자들이 모든 걸 할 때는 문 대통령을 앞세워서 했습니다. 탈핵도 그렇고, 김학의, 장자연 그렇고, 검찰개혁 그렇고. 그러다 이제 문 대통령이 쫙 했는데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이자들이 전면에 막 나서고 있어요. 김용민, 김남국, 임종석, 요새 왜 전혜영 검사는 조용한지 모르겠어. 이게 조금 심해지면은 문 대통령이 한 거지 우리는 아니다고 책임 전가하고 도망갈 겁니다. 이제 문 대통령이 혼자 독박 쓰게 되죠. 문 대통령의 실수는요,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있고 행정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보고 올라옵니다. 그걸 토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측근이라 그럴까? 인치를 한 겁니다. 그게 YS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경남고등학교 출신 두 대통령의 실수가 올 거다 계속 경고했거든. YS가 사람 말을 믿어. 자기 측근만 밀었어. 정부 공조직에 갖고 오는 건 이것들은 뭐 속일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자기 아들 말 믿고 뭐 하다가 망가졌잖아요. IMF 위기로 가고 국가를 절단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요, 경제로 보게 되면 제2의 IMF랑 같아요. 우리만 당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어쨌든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좌파들이 이제 문파 이런 사람들이 오리발 내밀고 뭐 하는데 손발이 안 맞아요. 오리발 내밀어야 되는데 오리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닭발이 나오고 거위발이 나오고 뭐 비둘기발이 나오고 난리 부르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사이비 좌빨 책임전가 저항 도주가 시작됩니다. 됐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자들이 자유민주 체제를 부수려고 했어요. 자기들은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아까 김남국 씨처럼 얘기하다 보면 미필적 고의로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요 하는 커밍아웃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세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이걸 잘 보시고요. 잘 판단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 갈 것이냐, 저 북쪽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갈 것이냐. 참 참담합니다. 저도 언론인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버티느라고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저런 엉터리들을 계속 품고 가는 게 대한민국은 이건 똘라양스가 아닙니다. 법대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관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뭐 이런 거 모두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몰았잖아요, 사람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있도록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법치가 됩니다. 법치를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겨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